자, 먼저 글로벌 지식재산 패권 경제 시대에 대한 기조 강연으로 첫 무대를 열어주실 분은 세계 지식재산기구 다렌탕 사무총장님입니다. 사무총장님을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Ms. Lee Il-soo, Commissioner of the Korean 존경하는 Intellectual 대한민국 Property 리인실 Office. 특허청장님, Mr. Chung Jae-ho, 존경하는 전재호 파이낸셜 뉴스 회장님, Mr. Baek Man-gi, 백만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님, Mr. 홍장원 대한변리사회 회장님, 참가하신 내외기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역동적이고 아름다운 이 도시, 대한민국 서울을 위포 사무총장으로서 처음으로 공식 방문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이인실 특허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한국 지식재산 커뮤니티에 속한 많은 분들에게 연설을 하고 오랜 친구분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분명히 한국 지식재산 커뮤니티는 지난 수십 년 동안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또 오늘 컨퍼런스를 주최해 주시고 지식재산권 문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저를 초청해 주신 파이낸셜 뉴스에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내외기빈 여러분, 대한민국은 한 국가가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잠재력을 발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를 보여주는 국가입니다. 불과 두세 대 만에 전쟁의 폐허를 딛고 한국의 에너지, 규율, 탄력성, 혁신을 바탕으로 한국은 변화를 하였고 세계 주요 경제 강국의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1960년대 초 120달러였던 한국의 1인당 국민 총소득은 1990년대 중반에는 1만 달러, 오늘날에는 3만 5천 달러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동기간 한국의 수출액은 약 3천만 달러였던 것이 이제는 6,500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불과 수십 년 만에 원조 수혜국에서 주요 원조 공여국으로 전환한 몇몇 안 되는 국가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 요인들이 바로 한국의 경제 발전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데 거기에는 지속적인 R&D 투자, 비전 있는 전략, 그리고 수년에 걸친 일관된 관행 덕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적 초점 영역 뒤에는 더 큰 진실이 있습니다. 한국은 가용한 천연 자원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오랫동안 한국의 주요 자산은 바로 국민, 또 국민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역량, 또 그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 것입니다. 한국의 혁신 스토리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더 이상 산업 혁신이 아니라 바로 창조 경제라는 점입니다. 최근 세계인들은 한국 하면 단순하게 삼성, 현대, LG뿐만이 아니라 이제 떠오르는 것은 오징어 게임, 기생충, 블랙핑크, BTS 등을 떠올립니다. 실제로 이 한류 현상은 전 세계를 휩쓸었고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문화적 성공 사례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넷플릭스의 2억 2천만 글로벌 구독자 중에서 60%가 한국 드라마, 영화 등을 시청했습니다. 세계 인구의 반 이상이 봤습니다. K-팝, K-드라마, K-패션 등의 흥행은 우연한 행운 혹은 재수가 좋아서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에 걸쳐서 기획과 실행의 결과입니다. 또 창조 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던 것은 1997년 외환 위기 이후입니다. 현재 120억 달러가 넘는 경제 효과를 창출하고 있고 이는 가전제품, 전기차, 디스플레이 패널 등의 수출액을 훨씬 더 상회합니다. BTS의 상품 매출만 봐도요 1억 3천만 달러를 넘어섰고 그 외에 게임, 그리고 e스포츠 등 창조 경제의 기타 요소들도 두 자리 숫자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적, 창의적 수출은 단순히 수익을 창출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멋진 대한민국을 만들어줍니다. 따라서 한류 부상으로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의 수가 붐을 일으킬 만큼 늘었다는 것은 제 딸도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데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한국어는 현재 아르헨티나, 독일, 인도, 필리핀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언어 중에 하나이고 와이포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한국어가 PCT인 특허협력조약 제도의 언어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한국의 포괄적이고 다재다능한 IP 개발로 위포의 글로벌 혁신 지수에서 한국의 입지를 세계 2위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1위로 등극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한국 산업이 다양한 유형의 지적재산권을 결합하여 비즈니스 성장을 더욱 촉진해 주었습니다. 어제 제가 아모레 패시픽을 방문했는데 국 내외에서 새로운 청중에게 다가가기 위한 마케팅 캠페인에서 BTS와 블랙핑크 멤버들을 등장시키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일어나는 이 모든 발전은 지식, 재산, IP가 어떻게 경제 성장과 문화적 힘의 핵심 엔진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문화적인 파워가 되는 것을 세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위포를 대표하고 있는 사무총장이기 때문에요.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IP 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은 글로벌 경제 내에서 더 큰 규모로 일어나고 있고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혁신, 기술, 디지털화 그리고 기업가 정신을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팬데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5년 동안의 전 세계 특허 출원은 7% 증가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디자인은 거의 20% 디자인했고요. 디자인 출원은 20% 성장했고요. 상표 출원은 거의 50% 증가했고 세 가지 범주 전 세계 출원이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2021년 새로운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또 지난 5년 동안의 총 IP 출원은 30% 증가했고 2021년 특허 상표 출원이 각각 5%, 13% 증가했는데 전 세계 평균을 능가하는 수치입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지식 재산 출원만 성장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출처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IP 출원 10건 중 7건이 이제는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입니다. 10년 전에는 10건 중 5건에 불과했습니다. 동시에 브라질, 중국, 에스토니아, 인도, 그리고 터키 같은 다양한 국가들이 가장 글로벌 혁신 지수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국가입니다. 국가적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로 인해서 IP를 포함한 자산 형태가 유형 자산에서 이제 무형 자산으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데이터 등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합니다. 이 조용한 혁명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지만 게임 체인저입니다. 분명히 게임 체인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무형 자산의 가치는 약 6조 달러였던 1990년대 중반에서 오늘날 70조 달러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위포가 한국 상위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계산해 봤는데 삼성, SK, LG 같은 기업의 브랜드 가치가 무형 자산이라고 합니다. 아이디어 창출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상위 기업의 브랜드 가치는 3,700억 달러로 추산이 됩니다. 지식재산이 더 많은 국가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고 세계에서 한국이 거둔 발전은 한국의 미래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더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식경제 국가 중의 하나이고 한국인들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GDP 및 인구당 더 많은 특허를 출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IP 역할과 중요성이 변하고 있는 것처럼 IP 커뮤니티의 책무를 제고해 나가야 됩니다. 혁신과 창의성이 더욱 개방되고 글로벌화되고 더 빠르게 움직이는 세상에서 IP는 더 이상 IP 전문가와 실무자에게 관심 있는 기술적 문제로만 남아있을 수는 없습니다. 대신 이제는 정말 풀뿌리까지 도달할 수 있는 IP 운동을 만들고 그리고 사람, 기업, 커뮤니티를 연결하고 정치, 업계 리더의 관심을 끌 수 있어야 됩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저는 여러분들께 세 가지 활동 영역을 강조해 보겠습니다. IP 문화 구축, IP를 모든 사람에게 제공하고 한국 IP를 세계에 알리는 겁니다. 첫 번째로 지식 재산과 관련된 답을 찾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IP의 진정한 가치를 진정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어린이들의 IP 교육이 반드시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학생들에게 단순히 IP를 가르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혁신에 대한 기쁨과 사랑을 키우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특허청이 개발한 지식재산 일반 과정은 지식재산이 10대 청소년부터 초등학생까지 학교 교육과정의 일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특허청이 개발한 과정을 도입한 학교의 수가 26개 교에서 170개 교로 증가한 것은 그 성공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은 어린이가 청년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한국은 IP 커리어를 삼고자 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뛰어난 IP 전문가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IP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IP에 대한 기본적인 역량을 보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대학 교육은 바로 그러한 전문 지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IP는 IP 전문가들만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미래의 엔지니어, 미래의 과학자들, 경영학도들에게 IP를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인의 경우에 있어서도 커리어 개발을 위해서 실용적인 IP 지식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한 교과 과정을 설계해야 할 것입니다. 와이프 아카데미는 지난 2년간 27만 명을 교육시켰고 실무를 필요로 하는 성인 지식인을 위해서 스타트업을 위한 IP, 모바일 앱 개발자를 위한 IP 등의 신규 과정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IP를 우리 일상생활의 일부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활동 영역은 모두에게 IP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IP 생태계는 보다 포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벌뿐만 아니라 이제는 중소기업, 특히 여성, 청년에게 더욱더 주력해야 할 때입니다. 지식 재산에 있어서 성평등을 증진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 개선이 있었지만 특허협력 조약인 PCT 출원에 이름을 올린 발명가 중 여성은 16.5%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그 비율이 15%를 조금 상회하고 있겠지만 한국 국가의 수치는 20% 이상으로 더 높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특허청의 이인실 특허청장님께서 여성 최초의 청장님이시라는 점은 한국의 성평등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4월 26일은 세계 지식재산의 날로 올해 주제는 지적재산권과 여성입니다. 혁신과 창의성의 가속화라는 주제로 이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IP의 성별 격차를 좁히고자 하는 구체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중소기업은 또 다른 저희의 중점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중소기업은 그 영향력과 파급력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 전반에 걸쳐 700개 이상의 한국 스타트업들이 투자가들로부터 100만 달러 이상을 투자를 유치했으며 2015년에 80개에서 급증한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중소기업이 IPO를 보유하고 상용하도록 장려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특허청은 작년 IPO 총회에서 신규 IP 파노라마 2.0 프로그램을 출범시켜 기업이 IP를 사용하여 아이디어를 상품화하는 데 역점을 두시고 있는데요.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IP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더 많은 한국 기업들이 IP 육성 활동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와이프이는 전 세계적으로 8,000명 이상의 사용자들에게 혜택을 주었습니다. 와이포는 각국의 파트너 기관들과 협력해서 와이포가 보유한 도구를 홍보하고 지식재산 활용을 더욱 증진시킬 준비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활동 분야는 한국 IP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R&D 지출이 가장 많은 국가 중에 하나이며 한국의 특허은행은 100만 개가 넘는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뛰어난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전재호 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CES에서 작년에 한국 기업들은 많은 상을 수상했고 혁신적인 기술을 대량 개발하고 있습니다. 비접촉식 카드 및 플렉서블 스크린 TV와 같은 발명을 해냈습니다. 또한 태양에너지, 연료전지 기술 등 여러 녹색 기술 분야에서 한국은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한국의 발명가는 최근 몇 년 전 세계에서 특허된 출원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 과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국가입니다. 기후변화 관련 기술을 위한 와이포의 기술 매칭 플랫폼인 와이포 그린, 녹색 기술 관련 특허에 더 많은 한국 기업들이 참여해 줄 것을 독려하고자 합니다. 와이포 그린은 이미 13만 개 이상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또
인도네시아에서 지속 가능한 팜유 산업을 개발하고 일본과 아르헨티나에서 팜유의 새로운 용도를 찾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경험과 전문 역량이 전 세계적으로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일례로 또 이인실 특허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중동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한국의 IP, 아이파이낸싱과 상업화 분야에 있어서 한국 기업들은 이미 20억, 30억 달러에 달하는 개혁을 달성한 바 있고 한국 정부는 이미 2,000개의 기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한국의 경험은 전 세계 많은 국가들에게 큰 모범 사례가 될 것입니다. IP, ODA 등 기타 메커니즘을 통해서 한국은 다른 국가들에게 선진 사례를 제공할 것이며 와이포는 이 분야에서 한국의 특허청과 긴밀한 협력을 계속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외국인 여러분, 수십 년 사이에 대한민국은 혁신과 창조의 강국으로 놀라운 성장을 달성했습니다. 한국의 변화의 속도, 규모, 깊이는 정부, 산업, 전문가들의 이해관계자들이 힘을 합해서 생태계 접근 방식을 통해 혁신과 창의성을 장려하고 육성했을 때 어떠한 일이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매우 고무적이고 바람직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와이포는 앞으로 계속해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한국특허청, 대한변리사회와 협력하여 한국의 이러한 여정과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와이포는 앞으로 글로벌 IP 생태계를 더욱 강화하고 기업, 지역, 사회 사람들이 지식 재산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렌탕 사무총장님의 기조 강연 함께 하셨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역동적인 성공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는 대한민국 지식재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글로벌 지식재산 패권 경쟁 시대에 관한 강연을 들려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